자, 우선은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자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야. 무효. 자, 무효가 되면은 어른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됨에도 잠시 점유할 수가 있거든요. 무효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알고 했다. 그러면 타주.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다. 여전히 자주. 이렇게. 자, 그 다음 무효가 아니고 매매가 취소나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타주로 바뀝니다. 이렇게. 무효하고 취소 해제하고 차이가 뭘까요? 무효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 해제는 갑이 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도인도 매매하기 전에 점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입니다. 근데 이미 매도를 한 후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때는 타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주에서 타주로. 자,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9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90페이지. 자, 그림을 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그림 밑에 1번에 아기의 무단점유는 무조건 타주다. 그는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의 무단점유는 무조건 타주. 전원 합의체 판결. 자,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가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을 때 타주. 요거 하나. 또 취소나 해제된 후에 타주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무효임을 알고 점유할 때는 처음부터 타주이고, 취소와 해제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자주였다가 취소 해제되면은 타주로 전환됩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다. 그래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인 것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했을 때 요거 하고, 또 하나, 갑에게 권리가 없어요. 처분권이 없어. 자, 갑에게 뭐가 없다고?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했다. 이때도 처음부터 타주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가 전환된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타주인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게 양괄호 2번에 저쪽에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3번에 판례가 자주로 인정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쪼매 초과하고 상당히 초과 사건입니다. 쪼매 초과, 상당히 초과. 요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쪼매 초과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더해버렸어. 그러면 자주. 상당히 매매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이 점유했다. 그때는 타주. 자, 3번에 보세요.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차라리 사버리겠다고 매수제의를 했어. 자, 원래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자주로 추정되는데 차라리 사겠다고 매수를 제의하는 순간 타주로 바뀌느냐, 여기 시험에 참 잘 나온다. 여전히 자주다. 결론은 그겁니다. 매수 제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자, 4번. 자, 자타하고 등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된 줄 알고 점유했는데 등기가 안 된 것임이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은 자세히 보면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탁자가 일 것이고 수탁자가 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요. 명의 수탁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잠시. 요 사람이 신탁자야. 요 사람이 수탁자야.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배운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는 뭐라 했습니까? 타주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타주다. 자, 그런데 민법의 명의신탁이 아니고 법상의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주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타주, 신탁법상이란 신탁법이란 특별법상의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양괄호 5번. 빌리는 자의 점유. 괄호 안에 고려되어 있죠? 옆에다 또는 해가지고 사용하는 자의 점유. 같은 말입니다. 1번은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타주. 3번에 명의수탁자도 타주. 2번에 소유권 유부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점유. 대금을 완납을 해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완납시까지 했으니까 완납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면은 여전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타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은 했었고, 자, 6번에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그것도 별표내게 중요하다.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타주, 자주.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 예를 들어서 갑이 주인입니다.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 임차인은 빌린 사람 맞죠? 그래서 타주입니다. 타주. 일단은 타주야. 자, 타주인데 이게 자주로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는 뭘까요? 사버렸다고. 매수를 해버렸어. 임차인이. 그럼 사버리면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 할 거야. 의사표시를 해버렸어. 이거를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하는 순간 자주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네모 박스 밑에 1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매수했다. 2번은 보시면 임차인이 횡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매수했다. 이거를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했다.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권원이 매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횡령했다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횡령.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꾸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하나는 했네요. 여기 보세요. 매도인의 점유는 매도하기 전에는 자주, 매도 후에는 타주로 전환. 요거 하나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된 후에 매수인의 점유. 아까 봤습니다. 자, 매수인의 점유는 원래 자주였죠. 근데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무조건 뭐로? 타주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두 개 있습니다. 자, 매도하기 전에 자주, 매도 후에 타주, 전환. 취소 전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취소 해제 후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그 두 개 하고. 그럼 좀 어려운 게 2번이에요. 경락 허가 결정.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경매를 신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을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채무자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소유자였죠? 소유자 맞잖아요. 소유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야. 그런데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해버렸어. 이렇게. 자, 을이 대금을 완납했다. 이거 아닙니다. 대금을 완납하면 을이 소유자입니까? 그때는 너무나 당연히 을은 자주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뭐가 떨어졌다? 매각 허가 결정만 떨어져도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의 토지가. 왜냐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소유권이 조만간에 을로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로 바뀝니다. 자, 원래 소유자 채무자의 점유는 매각 허가 결정 전에는 자주, 매각 결정 후에는 타주로 전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종전 소유자, 그게 내나 갑입니다. 채무자. 자, 뒤로 넘겨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양괄호 8번. 별 5개. 그거는 아마 처음 하지 싶은데, 처음. 자, 여기 잘 보세요.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주, 타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면 가장 학생들이 잘 들립니다. 자, 을은 아무 소리 없으면, 그죠? 선이 자주로 추정됩니다. 맞죠? 197조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은 선이, 자주, 평온, 공연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소제기. 3월 1일 날 이렇게 뭐를 했다고? 소제기. 그럼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지요. 을은 피고라고 하지요. 이렇게. 자, 주인공이 지금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졌어. 패소했다. 이 말은 패소. 8월 1일 날 패소됐다. 그러면 선의자주로 추정되다가 피고가 패소돼 버리면 바뀌어버려요. 바뀐다. 뭐로 바뀌었냐? 선의에서 뭐로? 악의로 바뀌어. 그 다음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
요렇게 하면 나오면 쉽지. 헷갈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기. 제가 헷갈리는 거 찾는 거 거의 고수거든, 고수. 헷갈리는 거. 자, 요거는 선의에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3월 1일부터입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이거는. 소에서 패소하면은 악의자로 본다. 들어보셨죠? 소에서 패소하면은 악의자로 본다. 언제부터? 소 제기한 때부터 3월 1일. 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패소 확정 시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점유자가 패소했죠. 점유자가 패소했는데 피고로서 패소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로? 소를 제기했다. 당했다. 당했지. 제기한 사람은 원고고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 아닙니까? 그죠? 내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졌다. 이래 이렇게 바뀐다. 선의에서 악의로, 자주에서 타주로. 악의는 소제기시, 타주는 패소 확정시.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리면은 제가 그림 천재잖아, 제가.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그림이 안 좋아지잖아. 막 길게 나온다고. 그러면 딱 포인트를 잡아야 돼. 피고가 패소했냐? 그걸 잘 봐야 된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자, 점유자 쪽에서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점유자가 이제 뭐 됩니까? 원고가 되고 거꾸로 피고가 되잖아. 요렇게. 맞죠? 그러면 점유자가 원고로서 패소했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그대로 자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헷갈린다고.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시험장에 나오면 주인공이 을이다. 점유자다. 점유자. 점유자는 원칙은 선의자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놈이 피고로서 패소했냐, 원고로서 패소했냐. 피고로서 패소하면 싹 바뀝니다. 원고로서 지가 제기했다가 패소되면은 요거는 바뀌지만 자주, 타주는 안 바뀝니다. 아시겠나요? 그대로 자주가 유지된다. 자, 93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뭐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점유자와 회복자. 뭐 회복자는 소유자입니다.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앞에 무단으로 넣으라 그렇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이것도 뭐 별 4개죠. 점유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우선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집을, 건물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해제가 돼 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특칙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여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무효 취소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함에도 점유하고 있다. 이놈을 뭐란다? 무단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돌려받는 사람이죠. 회복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를 뭐라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러분이 읽을 때는 앞에 무단이란 말을 항상 넣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단 점유자와 회복자.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을이 지금 점유하는 동안에 과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과실을 을이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간단하게 처리하면, 자, 을이 선이다. 그러면 먹을 수 있고, 악이면 먹을 수 없고, 이렇게. 그럼 선의가 무슨 뜻인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의가 무슨 뜻인지. 자, 보통의 선의는 뭐라 했나요? 모른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과실 수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해서 오신을 했냐 안 했냐. 그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93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선의자라 하면 과실 수치권이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이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과실 수치권이 있는 권한, 대표적으로 4개를 괄 안에 딱 넣어놨네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므로 셋째 줄, 과실 수치권이 없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이거는 선의가 아니라고. 유치권, 질권, 수치인이 있다고 오신. 그건 아니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 이리 돼야 선의자라고.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선의자가 과실을 수치하는 것은 부당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만약에 부당 이득이 되어버리면 먹지 못하고 반환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의점자가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는 것은 선의점자가 과실을 수치해도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선의자라도 불법으로 과실을 수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는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당이득은 안 되지만 불법 행위는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빼버리고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최근에 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자, 을이 무단 점유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자, 우선은 첫째 특징.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용을 받을 때까지 저 집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결련성이 있는 것 중에서 대표 1번이 비용상환 청구권 아닙니까? 결련성이 있다고. 자, 그 다음 요때 비용은 두 종류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시 두 가지로 특수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나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셈셈이 된다. 이렇게. 선의의 점자가 과실을 먹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유익비는 지출액. 자, 저 집에다가 지붕 개량비로 1,000,000원 지출했습니다. 1,000,000원 지출하니까 집값이 1억에서 3천으로 올랐어. 그러면 정가액이 얼마예요? 3,000,000원. 이거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 선택은 항상 주는 자, 회복자, 갑이 합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다. 돈 주는 자가 선택한다. 돈 주는 자. 그럼 뭐를 선택할 것이다? 1,000,000원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비용상환 청구. 그래서 을이 선택한다. 그렇게 잘 나와요. 회복자 갑이 선택한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 뭐냐. 비용상환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청구하느냐.
이거 임대차 할 때도 계속 물었습니다. 조심하라고. 자, 임차인의 필요비 청구는 언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 다음 무단 점유자의 비용 청구는 언제?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항상. 뭐라고 써놔도 뒤에 있네. 뒤에 94페이지. 자, 양괄호 3번에 1번에 비용 상환 청구 행사 시기 해가지고 반환 청구 받을 때 또는 반환한 때 목적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언제 한다고? 반환 청구 받을 때. 반환 청구 시 해도 되죠, 그죠? 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때. 임차인하고 크게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출은 4월 1일 날 했습니다. 4월. 지출을 언제 했다고? 3월 1일 하자. 지출에. 3월, 요거는 2월 1일로 고치고. 3월 1일 날 책하고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지출. 그러면 청구는 언제 하느냐? 5월 1일 날 했습니다. 청구는 언제? 5월 1일. 근데 중간에 4월 1일 날 주인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돼 있네. 병한테 지금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양도를 해버렸어. 언제? 4월 1일 날. 그럼 이 사람이 현재 회복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지출할 때는 누가 주인? 갑이. 청구할 때는 누가 주인? 병.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어.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하느냐? 무단 점유자. 권한 없이 점유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그때는 병에게 합니다. 현재 회복자에게. 이렇게. 왜? 회복자는 누구기 때문에? 병. 소유자 병. 현재 회복자 병. 자, 그래서 계약이 죽어버렸다 말입니다. 계약이 죽었다. 을이 점유할 권한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현재 소유자, 현재 회복자 병에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약이 무효 취소가 아니고 살아있어. 자, 살아있으면 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를 합니다. 비용 청구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가 살아있으면 임대인에게 해야지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계약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갑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유자, 현재 회복자 병한테 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점유보호청구를 보겠습니다. 점유보호청구. 자, 우선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례 문제로 뭐가 잘 나오냐. 204조하고 213조하고 비교를 하시오. 이렇게. 자, 이것도 당연히 별 4개입니다. 별 4개. 요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봅시다. 유일하게 여기는 동산을 출제하는 게 많습니다. 동산. 자,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을이 훔쳐버렸습니다. 훔쳤어. 그래서 시계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을은 또다시 병한테 넘겨버렸습니다. 병은 다시 정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이 됐습니다. 지금. 자, 우선은 용어를 이야기하면은 훔쳤으면은 이걸 침탈이라 하거든요. 뭐라고? 침탈.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침탈자라고 하고,
병이라는 사람을 성계인이라 하고 한 번 더 성계한 사람을 전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의 조치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점유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204조. 또 소유권이 침해됐잖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점유의 소, 본권의 소 이렇게 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이걸로 했다가 패소해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 이걸로 하다가 패소해도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요거는 반드시 침탈을 전제로 합니다. 침탈. 그런데 여기는 침탈이 필요 없습니다. 자, 침탈의 개념은 지금 완벽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딱 세 개입니다.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한번 해보세요.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사기, 공갈, 횡령, 분실은 침탈이 아니다.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청구를 못합니다. 소유권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침탈 시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이라면 이걸로 해야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요거 했다가 침탈이 아니다. 패소.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 패소. 1년이 지났다. 패소. 이래 돼버립니다. 주로 이걸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은 이게 훨씬 더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핵심이 요가입니까?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요겁니다. 이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되겠느냐 했을 때 갑은 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병한테 가능하겠냐? 이게 핵심이라고. 자, 성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 성계인, 하나는 특별 성계인. 자, 포괄 성계인도 악이, 선의가 있고 특별 성계인도 악이, 선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괄 성계인에게는 무조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 한마디가 딱 나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포괄 성계인에게는 무조건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포괄 성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 상속인에게는 똑같다. 상속인은 아버지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병이 샀다. 매수인이다. 그러면 특별 성계인. 상속인이다. 포괄 성계인. 그래서 매수인이면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럼 또 나오는 게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전덕자. 요 놈은 악이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선의의 특별 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았죠? 그러면 선의의 특별 성계인은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벽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벽으로 막아주고 있고 뒤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이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이걸 은폐물 원칙이라 합니다. 뭐라고? 은폐물 원칙. 따라서 갑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악의의 전덕자에게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게 하이라이트다 말이에요. 딱 출제를 할 때 이거를 노리고 한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됐죠? 자, 소유권의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7페이지. 자, 거기 보면 상린관계가 나오거든요. 맨 밑에 보세요. 97페이지 맨 밑에. 뭐 박스는 참고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2번 상린관계는 소유자끼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끼리도 적용을 받습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98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네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주위 토지 통행권. 그림도 그거 있죠?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핵심만 한번 잡아볼게요. 핵심만. 자, 여기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다 치고, 토지가 몇 개 있습니까? 세봐라 몇 개인지. 4개다, 그죠? 자,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병의 토지, 정의 토지, 요렇게. 그럼 을의 토지만 좀 곤란하죠, 그죠? 그죠? 을은 여기를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거를 통행권이랍니다. 주위 토지 통행. 자, 요거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지역권이 아니에요.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우선은 갑의 토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갑의 토지. 갑의 토지. 괜찮다. 잘 안 되나? 또 성역지 하고 싶나? 여기는 통행지라고 합니다. 통행지. 이거는 피통행지라고 합니다. 피통행지. 또는 포위된 토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포위된 토지.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논점을 크게 몇 개를 딱 잡아야 돼요. 첫째는 을이 돈 주고 다니야 되느냐? 돈 주고. 을이 돈 주고 다녀야 되느냐? 맞습니다. 돈 주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상. 남의 토지를 다닐 권리는 있는데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돈 안 주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상통행권. 그게 딱 2개 있단 말이야. 2개. 하나는 뭘까요? 일부를 양도했을 때, 하나는 공용물이 분할이 됐을 때, 2가지. 자, 여기 보세요. 원래는 여기 갑의 토지 하나야. 원래 갑의 토지 하나인데 잘라가지고 일부만 을에게 양도했다. 또 원래는 토지 하나인데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 쪼갰어. 분할. 그런 경우에 을은 여기를 공짜로 다닐 수 있다. 요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무상통행권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 무상통행권자라 칩시다. 근데 을이 갑자기 을다시한테 팔아묻네. 무상통행권자의 특별 선계인이다. 요 사람도 무상통행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요 사람은 다시 유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자의 특별 선계인은 무상통행권자가 아니고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의 혜택은 일부 양도나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을에만 혜택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 자, 그 다음 2번째. 2번째는 뭐가 문제되느냐? 주체가 누구냐? 주체.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죠?
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사용권자도 통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뿐만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통행권을 가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 최근에 판례가 하나 있었죠.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이지 사용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 통행권의 범위. 이제 도로의 넓이, 사용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용 범위. 자, 사용 범위에 관해서 첫째, 장래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경운기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장래에는 여기 큰 물류단지 하겠다. 장래를 위해서 넓이를 20m 달라. 이건 안 된다고. 그 장래를 고려할 수 없고 현재만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법.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건축법에는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면 도로 폭이 몇 미터가 돼야 됩니까? 4m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란 사람이 가백에 나는 건축을 하겠다. 통행권으로 4m 이상 달라. 이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 통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건축을 할 정도는 요구할 수 없다고. 범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변경. 도로의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이 안 돼요. 그 여기를 다니고 있다가 주인이 여기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다닐 수도 있다고. 그 다음 소멸. 주위 토지 통행권의 소멸. 자, 소멸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로가 개설이 됐다. 또는 을이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소멸 사유. 자, 공로가 생겼다 그 말은 여기에 도로가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일로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는 필요 없다고. 근데 배타적 점유. 우리 전에 했지만 을은 원래는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갑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뭐 했습니까? 철조망 친다. 철조망 어디서 가져왔다? 휴전선에서, 그죠? 그래, 철조망을 딱 치고 뭐까지? 전기선까지 딱 연결시킨다. 감리 들어오면 통닭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되면 을이 완벽하게 뭐 하고 있다고?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다고. 자, 배타적 점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데 을이 배타적 점유하면 갑이 을에게 도로 내놔라. 이래 하면은 통행권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뭐 할 것도 없잖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자, 이게 소유권에서 첫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취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